삼성전자가 100% 무인 공정을 위해서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탐지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로봇 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 부사장급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임원으로 계속해서 합류를 시키면서 로봇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나, 지분율을 59.94%까지 확대하며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채널A에선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반도체를 100% 로봇으로 제작할 것이라는 보도를 단독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깐 자랑을 하면요, 저는 실제로 삼성전자의 팹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셨고, 제가 또 반도체 전공자로서 또 반도체 전문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재밌기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점은 이미 내부에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사람 없던데 왜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물어보면 네가 간 것만 그렇다고 말해주긴 한데, 아무튼 여러 장비라던가 로봇들이 이미 약속이나 한 듯이 축구장만한 공장에서, 아니 더 큰가? 아무튼 그런 곳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던 광경.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경했던 라인들만 그럴 수는 있지만 사람 없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다만 현업자들을 통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직까지 한국과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무리익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좀 옛날이긴 한데요, 과거 독일의 일부 로봇들을 사와가지고 벤치마킹해서 만들고 뿌려보기도 했는데 그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예상 이상의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내부에서 촬영된 20초짜리 동영상이 꽤 경악스러운데요. 미국의 한 기자도 말했듯이 좀 불쾌한 골적입니다. 보셨다시피 이상하게 뭔가 좀 불쾌해요. 의도적으로 성적인 사이버그 여성 로봇들, 머리만 달린 로봇들, 여러 손이 달린 로봇들, 뭔가 좀 불쾌합니다만 기술력 자체가 크게 올라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중국이 우리가 인수하지 않았던 독일 업체들을 인수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의 가전업체 메이디라는 곳이 독일의 대형 산업 로봇 쿠카를 인수를 했는데, 이걸 두고 독일의 실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해버렸어요. 중국이 얼마나 로봇 산업에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얼마 전에 SBS에서도 보도한 바 있듯 인간의 표정까지 닮은 로봇들이 등장을 하면서 중국은 휴머노이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X로봇이라는 게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피부부터 이빨, AI 기술까지 접목돼서 사람 대신 가이드 역할까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 6월에는 중국에서 최초로 만리장성을 등반한 X봇 L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등반하는데 한참 걸렸지만 본인이 알아서 바닥 상황들을 싹 다 인식하고 부서진 곳들도 잘 피해가고 건너갑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휴머노이드를 인수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반도체 경쟁에선 미국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로봇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AI 시대를 지배를 하고 있듯이 빅테크가 로봇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죠. 화이트 칼라들은 GPT가 점점 더 없애버릴 것이고, 블루 칼라들은 GPT가 탑재된 로봇이 없애버릴 겁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반도체를 100% AI 로봇으로 만든다?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선 어렵다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이에요. 현업 소식통인들에 따르면 대체가 되더라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4에서 5급이 먼저, 직렬로 따진다면 회로 설계라던가 공정 설계 시뮬레이션 쪽이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만 당장엔 어렵습니다. 왜냐? 한 삼성전자 현업자에 따르면 지금의 삼성전자와 AI는 냉정하게 말해서 양립되기가 어려운 느낌이라고 해요. 네이버랑 협업을 하고 있으나 윤석진 삼성전자 부사장님께서 지난 3월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2030년 완전 자동화 공장 구현은 현업자들에겐 현실적인 목표로 느껴지진 않나 봐요. 혹자는 로봇이 발전하더라도 노조가 막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삼성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달리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별로 없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 이슈는 작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픈 AI라던가 애플, MS 혹은 다른 빅테크나
로봇 기업들과 어느 정도 커넥션이 완료되었다면 AI 로봇이 반도체를 100% 생산하는 것이 2030년은 어렵더라도 한 2040년쯤? 그쯤에는 일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체 기술력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협업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 삼성전자 내부 소식통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바보도 아니고 언론에 이렇게 로봇 관련 소식들을 조금씩 흘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올 폭풍 전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삼성보다 더 거대한 한국 사회 자체의 문제를 이번에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적나라하게 말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M&A가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는 조금 잘 되는 기업들은 M&A를 해버립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비전은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바꾸는 것이지만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상장해서 엑시트한 다음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 다들 가슴에 한 번쯤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인수되는 케이스가 극히 드뭅니다. 이런 그 M&A 마켓도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네.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네. 어떤 제품 만들 때 1000번의 실패를 해야 된다. 그러면 500번 실패한 회사를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저는 500번만 실패 더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걸 받아서 저희는 메모리에 삼성이 있었으면 시스템 반도체에 리벨리온이 있겠다. 이런 바톤 이어받기가 저희가 중간 주자가 되든 최종 주자가 되든 그런 성공이 쌓여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만들어 나갈 수 스타트업 씬에서 그런 게 조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글이라던가 메타, 엔비디아는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은 곧바로 사들여서 본인들의 휘하에 둠으로써 기민하고 빠르게 신사업에 진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M&A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M&A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가장 최근 있었던 거대 M&A 딜이 2016년 하만? 그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죠. VC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을 잘 인수를 안 하니까 국내 스타트업계에 대한 매력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세계 1위의 자리를 뺏는 다크호스들은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들은 매우 빠르고 조직이 작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분명 대기업들이 못한 섹터들이 존재하고 떡잎이 보이는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지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대기업들은 빠르게 신산업에 진입하기가 어렵냐? 대기업들의 문제점은 조직 문화와 그 거대함이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며 다소 보수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은 되게 뭔가 MG스럽고 그렇지 않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되게 좀 보수적이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직 문화가 보수적인 네. 의사결정 체제 이런 네. 얘기도 들은 적이 있지만 네. 조직 구성이 너무 조직이 크잖아요. 근데 어떤 요소에서 터지는 이슈들이 너무 많고 네. 미세하게 관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점조직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게 나눠서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될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잘게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서에서는 이 일만 끝나면 끝이고 너무 닫혀있지 않나. 맞아요. 통합을 하는 작업도 네. 쉽지가 않은 단계로 접어들고 조직은 너무 공룡처럼 커져 있으니까. 결론을 내리면 우리나라는 현재로선 대기업이 로봇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다음 먹거리가 로봇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겁니다. 하지만 M&A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이 일어나야 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성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가들을 이끄는 제일 동기가 떼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업가들은 엑시트를 해서 떼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보니까 아예 엑시트한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런쳐버리거나 아니면 은둔해버린 사업가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기 돈은 자기 돈이니까요. 정치인들도 돈 좀 벌었다 싶은 스타트업들이 있다 싶으면 조사하고 옥죄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표들이 대표이사 자리 내려놓고 이사회 의장 같은 자리로 들어간다고요. 실제로 현재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반열에 오른 창업자들의 직함을 보시면 의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가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끌어내리려고 하기보다 그들을 존경하고 동경하며 인생 역전의 사다리가 주택 청약 당첨이라던가 GTX 근방 아파트, 의대 가는 게 아니라 창업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M&A를 통해서 엑시스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하고 그게 바로 인생 역전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엑시트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수백 건을 만들어야 돼요.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언더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많은 M&A가 일어날 수 있길 간곡히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다음의 물결은 물리적 AI입니다. 모든 것은 로봇이 될 것입니다.